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예상대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다자회의에서 식량, 보건, 기후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G7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취약국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약속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는커녕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만찬주를 내놓으며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안전성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홍보에 조연으로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섬으로써 동포들의 든든한 조국이 될 것을 다짐하며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실효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 하는 것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심리적인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중추국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쨌든 이게 G7 회의잖아요. 예. G7 회의인데 우리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고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한인 희생자 위령탑에 참배를 한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제1교포들의 반응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뭐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드디어 어떤 일본 총리가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회원이 되는 것들을 느꼈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심리적인 G8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과장인 것 같고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그 G7이라는 것은 서방 세계의 가장 강한 7개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내실과 실리가 중요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포장하고 그러는 것들은 그냥 국민들이 다 보시고 아실 테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조연으로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G7 회의는 우리가 주역은 아니에요. G7 국가들이 주역인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조연으로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 정상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국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조연이란 비판도 했지만 조연보다 더 심한 엑스트라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다자간 외교 현장은 우리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국 실리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현안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초청국의 만찬장에 후쿠시마산 사케를 제공했다.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본에서는 그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이번 그 G7 이후에 일본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안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홍보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장 피해 당사국이 될 수 있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국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 외교 무대에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근데 후쿠시마산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수산물 건가요? 내지는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대한민국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림자 내지는 그쪽에서 홍보하는 홍보자의 그 명분을 제공하는 들러리 엑스트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이번 그 방문 중에 이따가 뭐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그 세계 정상들을 다 그러니까 그곳에 참배하도록 했던 그 기시다의 외교가 굉장히 힘을 발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전쟁범으로서의 가해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순간에 희생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연출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일본 그 외교의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윤 대통령도 희생자들에 대한 그 참배의 모습 그리고 그쪽에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부분 어루만지는 것 그리고 늦었지만 사과를 동시에 일본과 한일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뜻을 높이 평가하는 건 좋지만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우리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일본의 진정 어린 배상, 보상 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는 그림자, 들러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일단 뭐 않겠습니까? 후쿠시마산 사케 얘기부터 해보면 그게 이제 상에 올랐을 때 뭐 마실 수는 있다고 쳐도 우려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접적인 피해자 아닙니다. 거기 방류를 하면요, 그게 직접적인 피해는 미국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될 거예요. 왜? 미국을 거쳐서 해류를 돌아서 3년이나 4년 뒤에 우리한테 도착하고 가장 가깝게 온다 하더라도 1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제일 먼저 미국이 난리 쳤어야 될 것이에요.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리고 IAEA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그 정상들 다 앉아서 후쿠시마 산 사케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는 이거 못 마시겠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부분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야말로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반응일 것이고 그것을 엑스트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게 그 사케 말고 또 뭐였죠? 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이제 사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느냐라는 제가 뭐 민주당 지금 얘기를 드린 했던 거고요. 그런 말씀인 거고요. 반론 있으시면 잠시 좀 듣겠습니다. 사케에 대한 반론을 전혀 제기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인식 차이가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관계자 그리고 정부와 지금 야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그 괴리가 확실하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저희가 그 어제였죠. 그 시찰단이라고 해서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을 하겠다라고 시찰단이 출국을 했는데 하면서 말했던 것들을 저희가 되돌려 봐도 이것이 시찰이 기계, 과학적 접근에 의한 데이터, 시료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과학적 기계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데이터를 내놓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이어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오염수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동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IAEA에서의 판단하는 기준과 그리고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WTO에 제소했던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리고 해산 수산업과 관계된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 생활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먹지 않다라든가 뭐 그곳에 종사한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찰단을 보내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일본이 위험을 떠안기 싫은 부분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민국이 들러리 서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외교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이런 감정들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이 정말 자국민을 위한 외교 현장이었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민주당에서는요 좀 역지사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 와서 우리가 장비를 들고 와서 니네 이걸 다 시찰을 하겠다.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주권 국가도 그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IAEA 같은 다국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조사를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본도 엄연한 주권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서 장비를 들고 가서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찰단이 간다. 그거 의심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찰단이 21명이나 되는 원자력 전문가들이에요. 옛날에 북한에서 그 지크프리트 해커 박사가 갔을 때 2004년인가 북한이 플루토늄 농축한 걸 보여줬어요. 백색 병에 들어온 것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지크프리트 박사가 보더니 아 이거 플루토늄 맞다. 이게 얘네가 추출한 게 맞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본국에 보도를 했습니다. 21명의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에서 채출된 시료를 보면서 아 어떻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검증단에 대한 모욕이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목소리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좀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제 장외 집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우선 여당을 제외한 야권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한 그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였습니다. 우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명칭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그 오염수 처리 과정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은 꽝그리 무시하고 일본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주권 국가에 어떻게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건 때 어땠습니까?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그런 관련돼 있는 그 오염, 해양, 원자력 피폭돼 있는 것들에 대한 외부 유출을 절대 방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공유해달라고 했지만 지금껏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프스든 다핵종 제거 시설 설비들이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오염수라 바다로 희석돼서 나간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국에서 그야말로 농업 용수로 쓰든지 공업 용수로 쓰든지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도서 연안 18개국까지 다 반대하는 이런 위험한 일을 자행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동조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관광단, 견학단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실효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 실효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입니다.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조차 코인 논란, 돈봉투 검찰 수사 등 당내 위기가 커질 때마다 집회에 동원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1세기 신사유람단이니 방사능 면죄부 시찰단이니 광우병과 사드 때처럼 또다시 괴담을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퍼뜨리기다 이렇게 일축을 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 이제 외교 일정 중에 민주당은 이제 장외로 나가서 이런 목소리를 주장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일 감정, 국민들의 반일 감정, 국민들은 무슨 토착 왜구라느니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그거를 반정부 투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일본을 대변을 한다.
대통령이 왜 일본을 대변하겠습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대변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광우병, 천안함, 사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구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미국 소를 먹으면 우리가 마치 무슨 광우병, 전 국민이 광우병 환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전파로 인해서 그 주변 그 주민들이 전부 다 무슨 전파에 의해서 튀겨지는 것처럼, 천안함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조사를 한 것도 믿지 않고 그것은 뭐 북한의 무슨 잠수정에 그 미국의 잠수정에 의해서 침몰을 했다는 등등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은 오염수 정보를 다 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료에서 차출을 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서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왜 일본을 대변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여미 부원장께서는 장외 집회 가셨습니까? 갔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2주 연속 주말에 이렇게 장외 집회나 이런 일정에 소환을 하다 보니까 5월에 지역구 일정도 많은데 너무 힘들다 이런 불만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불만의 목소리를 예. 직접 듣지 못했고요. 예. 저도 사실 지역의 그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 일정이 굉장히 많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 될 수 있는 그 가장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번에 참석률은 어땠습니까, 현역 의원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저는 이제 국민의 그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참여율이 저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 강제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참석해야 된다 필수 이런 참석. 강요, 예. 필수 참석을 할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인 참석을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 이번에 결정된 것은 자발적인 참여로 하자 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몇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전체 다가 참석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근데 그 여지를 남겨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대통령도 계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시찰단의 그런 행동들 이후에 본 뒤에 국민들이 더 강한 어떤 의견들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어떻게 투쟁을 한다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외교 슈퍼위크를 지나는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보겠습니다. 네. RN서치 조사부터 볼까요? 긍정이 41.5%로 2.3%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은 54.9%, 전주 대비 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볼까요? 이번엔 리얼미터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주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다른 것보다 외교 효과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을 방위를 했을 때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곧바로 방한을 하고 거기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G7으로 가서 기시다 총리가 위령탑에도 그런 참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처음에 윤 대통령이 일본과 어떤 그런 물꼬를 튼 것은 잘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을 다시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미일이 굳건한 공조 태세를 보이면서 서로 경제적이거나 군사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국민들은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그로 인해서 더 상승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 시각으로는 부정을 꼽은 사람들의 첫째 이유도 외교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지금 뭐 긍정 효과로 상승 요인의 외교 안보 역할 수행을 굉장히 잘하신 걸로 긍정적 요인을 꼽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반대 측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교로 우리 국익과 실익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1년 지나셨거든요. 2년 차 들어가는데 40%대 이제 진입한 것은 뭐 이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 그 속에 정말 우리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외교 부분 그리고 경제, 민생 더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